당기위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경입니다. 네. 지난달에 제소가 이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그 당기위원님들이랑 조율하느라 조금 밀렸습니다. 그날 출석하셔서 이제 입장 밝히시고 결과 나오면 바로 탈당을.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네. 아마 이제 금요일이 당기위니까 탈당 시점은 다음 주가 될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좀 결정을 해서 뭐 실무적으로나 보좌진 분들과 뭐 이런 좀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 당에는 전화를 드렸고요.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날짜에 제가 의원직 내려놓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온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이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계속 있었던 이유는 당원 총투표에서 정의당의 선거 방침을 바꿔보겠다, 그리고 당원들께 이렇게 부결을 호소해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당 대회가 있었고요.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연합 방침에 대한 투표는 하지 않기로 했고, 뭐 당대표 투표만 한다고 하셔서 이제 제가 당원 총투표까지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여의도 입당하실 때 노동을 강조하시면서 입당하셨는데, 네. 막상 여의도 들어와서는 젠더 관련 활동에 좀 무치를 찾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아젠다를 세워가지고 들고 나오실 거고, 젠더 관련 계속 하실지. 너무 빠르게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질문에 지금 탈당 기자회견에서 총선 질문하시는 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 의원실의 메인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무사시고 노동 관련 담당자셨고요. 저희 법안도 발의한 법안도 절반 이상이 노동 관련 법안인데, 아무래도 이런 의정 활동을 잘 알려내지 못한 것 또한 결국엔 저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성 그리고 녹색 관련해서도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저희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가치관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활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선택으로 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새로운 선택 포함해서 야권, 여야 막론하고 결정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새로운 선택 포함해서 네. 뭐 다른 미래대연합이나 제3지대 콘텐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뭐 제가 뭐 누군 좋고 누군 나쁘다고 평가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분류를 해보자면 크게 두 분류로 좀 대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양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의 기생에서 의탁해서 그 양당 정치의 어떤 진영 갈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한 분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분류는 이런 양극단의 진영 정치에 반대하면서 정말 이제 진정한 의미로 다당제 국회를 만들어서, 좀 쉬운 말로 하자면 매번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꼴찌를 하는 국회를 좀 더 신뢰도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결의한 세력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후자의 어떤 제3지대가 더 튼튼하고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지금 이 목적을 갖고 제3지대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로 더 크게 뭉쳐야 이런 양극단의 진정 정치를 끝낼 수 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크게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계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셨는데, 정의당이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이중계 선택을 해왔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여러 비판받으면서 지금 당에 계속 남아서 당을 설득했다고 하셨고, 회견문에서는 패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남아 계세요. 지난 그 당원 설문조사, 그러니까 인식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약 4분의 1 정도의 당원들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제3지대에 대한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이번 당대에도 제가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30%가량의 어떤 당 대의원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반대 표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언론에 보기에는 이제 저 하나의 개인 활동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앞으로 어느 미래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당원들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선 질문에 대해서, 저는 2017년에 입당을 했거든요. 심상정의 1분 발언을 보고 입당한 그 당원인데, 그때 저는 분명히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정의당이라서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정의당은 달랐고, 정의당은 내 삶에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당을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중앙에 가까워질수록 민주당과의 관계를 너무 많이 의식하는 선배들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의원단에서 한 분께서 큰 파도는 거스를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몸을 맡기고 있으라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1대 국회에도 뭐 공수처 검수안박, 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 여러 민주당과의 관계가 걸려있는 큰 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물론 뭐 같이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이제 중립성을 잃어버리는, 사실 독자적인 제3지대로 신뢰받기 어려운 듯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득을 해낼 수 있어야 했는데, 끝내 이제 주류가 되지는 못했고, 네. 다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네, 동의하시는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호원하원에서는 비례 승계자를 통해서 당직자를 도자기를 승계도 같이 했는데 어님은 어떻게? 아마 친분도 있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의원실이 지금 10명 중에 8, 9명이 의원실 열렸을 때부터 같이 온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승계 받으실 분의 좀 이렇게 내놓고 말하자면 정파랄까요? 뭐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고 해서, 지금 조금 확인은 좀 더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하원아 의원님과 같은 사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네, 저와 같이 계속 가실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라. 탈당과 상관없이 분당 쪽에서 출마하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2020년에 분당 갑 지역,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님 계신 그곳에 사무실을 냈고요. 거기서 출마할 생각입니다. 정의당이 그 지금까지 그러면 진보의 가치를 잘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했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저는 선배들의 모든 것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필요한 정당이었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해왔고요. 그 진심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2024년이잖아요. 우리가 과연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정책을 새로이 제시했는가, 혹은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만 가는데 그에 맞춰서 저희가 좀 정책 업데이트를 제대로 했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 선배들은 소위 87년도에 같이 운동 같이 한 분들이 이렇게 쭉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멀어지지 못한 채 그 민주진영 대연합이라는 그 관성을 떨쳐내지 못한 채 계속 이곳에 오지 않았는가,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신당에 아까 자연스럽게 합류한다고 했는데, 그 신당은 민주당 이중대를 넘어서 아까 말한 업데이트된 진보의 가치를 잘 담을 수 있다고 가능하시다고.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가 더 정의당 당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양당 정치 극복, 민주당과의 결별, 혹은 조국 사태 이후의 어떤 반성과 성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정의당이 선택해야 할 진로의 개연성이라고 말하자면 지금 주류가 선택하고 있는 그 길은 개연성이 전혀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독자적으로 제3지대를 제대로 만들어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길이 훨씬 더 개연성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신당과 연대 관련된 언급도 있는데
그 정의당이 예전처럼 조국의 민주나 이런 데 다시 전환이 못할 그런 우려도 있다. 뭐 저희 이제 김준우 비대위원장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흐름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뭐 조건부긴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계시고요. 저는 그 길로 이제 계속 가게 되어서 정말 그 민주대연합, 소위 이제 운동권 대연합을 다시 한번 실현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 당시의 반성도 거짓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3지대가 나중에 디텐트가 되면은 강한 경쟁력을 가지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각자의 노선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결국 거대 양당만 수혜를 입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3지대에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일을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